변화하는 방법. 나는 기뻐하며 편한 마음으로 다리를 건넌다. 나는 뭐뭐 하는 법을 좋아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은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할 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다. 나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모든 활용법을 다 알고자 한다. 이번에 우리가 작업할 원리는 다음과 같다. 내려놓으려는 마음 기르기, 생각 제어하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면 자유로워진다는 사실 배우기, 욕구 버리기. 가끔씩 우리가 어떤 방식을 버리려고 할 때 잠시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우리가 계속하는 긍정적인 말은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예시. 성공하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다. 대인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쓰다가 싸움을 한다.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다가 감기에 걸린다. 우리가 가진 창의력을 펼쳐 보이려 하다가 해고당한다. 때때로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버리겠어 라고 말한다고 치자. 이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소 거북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말라. 이것도 치유의 과정일 뿐이다. 당신은 이렇게 자문할지도 모른다. 사람들과의 어색한 사이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나? 그동안은 담배 연기 때문에 이 어색한 사이가 드러나지 않았던 건가?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사이가 서먹서먹하지? 담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 어떤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당신도 알 것이다. 이제 이 통찰력과 이해력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없애겠어. 그러고 나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당신은 이제 비판받으려는 욕구를 버리겠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 당신은 비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릴 때 가족들에게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당신 안에 있는 그 꼬마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에만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당신은 담배 연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서 당신은 나는 무엇을 용서하겠어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더 이상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담배와 비판에 대한 욕구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당신이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지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만들어낸 지혜와 똑같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면의 지혜가 알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라. 훈련, 욕구 버리기. 강연을 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짝을 지어 이 훈련을 해보게 한다. 하지만 꼭 강연회가 아니더라도 거울을 갖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 훈련을 할 수 있다. 가능하면 큰 거울이 좋겠다.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라. 거울 앞에 서서 눈을 들여다보면서 크게 말하라.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아. 내 의식이 이 상황을 만든 거지. 이제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나의 사고방식을 버릴 거야. 진지하게 이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라. 둘씩 짝을 지어 할 때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지 짝에게 물어본다. 짝에게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라.
혼자서 할 때는 진심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거울을 보며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자신에게 확신을 주어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몰라서 두려워한다. 그들은 확실한 대답을 얻기 전까지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단지 저항일 뿐이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 좋은 점 한 가지는 우리가 정확한 방법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바라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잠재의식과 우주의 지혜가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 모든 당신의 생각과 말이 해답을 구할 것이고 힘은 그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마인드는 도구일 뿐이다. 당신은 마인드보다 더 위대하다. 당신의 마인드가 모든 것을 지휘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생각 역시 당신의 마인드에 주입한 결과일 뿐이다. 마인드는 도구일 뿐이므로 언제든지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마인드도 당신이 원래대로 쓸 수 있다. 당신이 마인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습관에 불과하다. 당신이 원한다면, 아니, 바꿀 수 있다고 믿기만 해도 습관은 얼마든지 바뀐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이 당신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진다. 당신이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인드 조절하기. 당신의 생각과 말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놀라운 힘과 지혜가 당신 안에 숨어 있다. 생각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마인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마인드가 잘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마인드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마인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낡은 생각을 버릴 수 있다. 낡은 생각이 되돌아와서 변화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 라고 말하려 들면 마인드를 조절하라. 마인드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러라. 나는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믿기로 했어 라고 말이다. 당신이 통제한다는 사실을 마인드가 확실히 알 때까지 이 말을 여러 번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유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다. 당신의 낡은 생각은 사라졌다. 그 생각이 만들어낸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당신이 조절할 수 있다. 예시.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어린 아들이 밤늦도록 자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갑자기 저녁 8시에 재우려 한다면 첫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이는 갑작스런 조치에 반항하며 침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칠 것이다. 이때 당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재빨리 상황을 주도하며 여전히 밤늦게까지 깨어있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이제 8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며 침착하고 엄하게 아이를 통제하면 아이의 반항은 차츰 누그러질 것이고 2, 3일 정도 지나면 아마도 8시에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마음도 이와 같다. 물론 처음에는 반항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에 길들여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으므로 꾸준히 엄격하게 훈련시키면 곧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을 것이다. 훈련, 놓아버리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몸의 긴장을 풀어라. 머리와 이마, 얼굴의 긴장을 풀어라. 이 책을 읽으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 혀와 목, 목구멍,
그리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라. 책을 쥐고 있는 손과 팔의 긴장도 풀면 좋겠다. 이제 상체의 앞과 뒤쪽, 골반의 긴장을 풀어라. 발과 다리의 긴장을 풀면서 호흡을 진정시켜라. 위에 적힌 대로 온몸의 긴장을 풀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는가? 그랬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긴장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 수 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버리겠어.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두려움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나를 가두려드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모두 내려놓겠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이 훈련을 2-3번 반복하라. 내려놓으면서 편안해지는 감정을 느껴라.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라. 좀 더 훈련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당신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당신이 한 말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당신은 방금 소리내어 한 말을 가만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필요는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생각만 하라.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몸의 긴장 풀기. 가끔은 몸의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 경험과 감정은 몸속에 흔적을 남긴다.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억눌러 왔다면 문을 꼭 닫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침대를 두드리거나 베개를 치는 것도 테니스나 달리기만큼 좋은 방법이다. 얼마 전에 나는 이틀 정도 어깨가 몹시 아팠다. 무시하려 했지만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서 깨달았다. 마치 타들어가는 것 같아. 탄다. 탄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노야.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글쎄,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했다. 나는 침대에 커다란 베개 2개를 얹어놓고 있는 힘껏 치기 시작했다. 12번쯤 내리쳤을 때 나는 화가 난 이유를 깨달았다.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더 세게 베개를 내리치면서 분노의 감정이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그렇게 하고 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다음 날부터 어깨가 아프지 않았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현재가 즐겁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과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이 현재 없기 때문에 삶을 즐길 수 없다. 과거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에 그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예전에 남에게 잘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들 탓이다. 과거에 어떤 상황에 화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상황을 옳지 않다고 여긴다. 아주 오래전에 상처받은 기억을 절대로 잊지 못하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삶을 즐기지 못한다. 첫 오디션에서 잘하지 못해서 오디션을 볼 때마다 겁에 질린다. 이혼했기 때문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한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
예전에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서 두고두고 내 자신을 꾸중한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평생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 경험이 무엇이든 얼마나 끔찍한 일이든 간에 단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과거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없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며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해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 경험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훈련, 내버리기.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과거를 깨끗이 지우자. 감정의 찌꺼기도 모두 비우자. 추억은 추억으로만 남아야 한다. 3학년 때 입었던 옷을 떠올리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옷은 단지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가 겪었던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과거를 내버리면 정신적인 힘을 현재를 즐기는 데 쓸 수 있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버리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얼마나 간절히 내버리고 싶은가? 당신의 반응을 살펴라. 이것들을 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강도는 어떠한가? 용서. 다음 단계는 용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서는 용서가 거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한순간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후회, 슬픔, 상처, 두려움, 비난, 분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열망일 수도 있다. 이 모든 상태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은 용서다. 용서는 화를 풀게 한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훈련, 화풀기. 화를 푸는 방법 중에 에밋 팍스 훈련이라는 오래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성공률이 100%이다. 이 방법을 따르려면 일단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푼다. 그런 다음 캄캄한 소극장 무대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무대에는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죽은 사람이든 상관없다. 이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면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고 상상하라.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다. 그 사람이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라. 몇 분간 이 영상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하라. 나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하고 싶다. 이 사람이 사라진 무대에 당신이 서 있게 하라. 좋은 일이 당신에게 생겼다. 웃으며 행복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라. 우주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게 베푼다는 사실을 알아두라. 위에서 소개한 훈련은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분노의 먹구름을 없애준다. 어떤 사람은 이대로 따라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할 때마다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대로 해보라.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훈련, 복수.
영혼이 자유로워지려면 용서가 매우 중요하다. 몇몇 사람은 용서하기에 앞서 한 단계를 더 거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는 용서하기 전에 복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에게 유용한 훈련이 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편안하게 앉아라.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떠올려라. 그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당신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세히 생각해보라. 그들이 얼마 동안 괴로워하며 참회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상상한 다음 그것으로 끝내라. 보통의 경우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용서에 대해 생각하기가 쉬워진다. 매일 이 상상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한 번만 할 때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훈련, 용서. 이제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 가능하다면 짝과 함께 이 훈련을 같이 해라. 혼자 할 경우에는 크게 소리내어 말해라. 다시 한번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앉아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누구이고 나는 내가 무엇무엇한 걸 용서한다 라고 말하라. 이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라. 용서할 일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짝이 있다면 짝이 당신에게 고마워, 이제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말하도록 하라. 혼자 할 경우에는 당신이 용서하려는 사람이 당신에게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라. 최소 5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하라.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찾아서 버려라. 그렇게 감정을 정리하고 나서 자신에게 집중하라. 큰 소리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내가 무엇무엇한 걸 용서한다. 5분 정도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효과가 매우 크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는 과거도 있고 조금씩 씻어내다 보면 결국 어느 날 사라지는 과거도 있다. 훈련, 시각화하기. 이 또한 효과가 높은 훈련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을 읽어달라고 하거나 녹음을 해서 들어보라. 당신을 5살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보라.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아이가 당신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라.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팔을 뻗어 사랑이 느껴지도록 부드럽게 아이를 안아주어라. 당신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를 말하라. 아이의 모든 부분을 칭찬해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해주어라.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라. 이제 아이를 심장 크기만큼 작게 만든 뒤 당신의 심장에 넣어라. 그래서 당신이 내려다보면 언제나 당신을 올려다보는 이 아이의 조그만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아이에게 언제든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이제 당신의 어머니를 내 5살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보라. 겁에 질린 채 사랑을 찾고 있지만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손을 뻗어 이 아이를 붙잡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아끼는지를 말하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어도 좋다고 말해주어라. 그녀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녀를 심장 크기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당신의 심장에 두라. 그녀를 당신의 작은 아이와 같이 그곳에 두라. 둘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라.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3~4살의 어린아이라고 상상해보라. 겁에 질려 울면서 사랑을 찾는 어린아이로 말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작은 얼굴을 보라. 이제 당신은 놀란 아이를 달래주는데 이력이 났을 것이다.
그러니 손을 뻗어 떨고 있는 아이를 붙들어 주어라. 그를 위로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어라.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가 알게 하라.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줄 거라고 그가 믿게 하라. 그가 눈물을 그치고 평안과 사랑을 되찾은 듯이 보이면 심장 크기로 줄여서 당신의 심장에 두라. 세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당신이 세 사람 모두를 사랑하게 하라. 당신의 가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랑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지구 전체를 치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랑을 당신을 치유하는 데만 쓰도록 하자. 가슴 한가운데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껴라. 이 느낌을 갖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라.